정치인들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자리 보존 이거든요. 자리 보존. 한번 내가 선거에서 이겨야 됩니다. 미국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이 3명이 있죠.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이제 파월 연준 의장, 그리고 옐런 장관, 이렇게 3명이 있거든요. 이 3명은 다 바이든이 재선을 못하면은 잘립니다. 당연하죠. 대선이 이제 11월이 초인가 그렇잖아요. 근데 그때 경제가 안 좋고 주식시장이 안 좋다 하면 사람들이 빡쳐가지고 트럼프를 찍을 겁니다. 이더리움 ETF 승인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가 대선을 의식한 결과라는 분석이 있는데 가상자산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일단은 미국 정부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이번 재선에 다시 승리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아직도 그 이제 정치인들이 무슨 국민을 위하고 민족의 번영을 위해서 뭐 한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아직도 있더라고요. 아직 굉장히 놀랍습니다. 정치인들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자리 보존 이거든요. 자리 보존. 한번 내가 선거에서 이겨야 됩니다. 미국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이 3명이 있죠.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이제 파월 연준 의장, 그리고 옐런 장관, 이렇게 3명이 있거든요. 근데 한번 딱 보십시오. 이 3명은 다 바이든이 재선을 못하면은 잘립니다. 당연하죠. 이제 바이든은 대통령이 못 되니까 잘리는 거고, 옐런은 그 밑에 장관이니까 잘리는 거고, 그 트럼프는 파월을 별로 좋게 보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집권하면은 파월도 잘립니다. 그 3명은 한패거리예요. 그래서 무조건 바이든이 이겨야 되거든요. 바이든이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돈을 많이 풀고 선거하는 그 언저리에 경제도 좋아야 되고, 그리고 주식시장도 좋아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행복해가지고 그들을 뽑을 거고요. 근데 만약에 대선이 이제 11월이 초인가 그렇잖아요. 근데 그때 경제가 안 좋고 주식시장이 안 좋다 하면 사람들이 빡쳐가지고 트럼프를 찍을 겁니다. 그건 늘 그래왔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그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무조건 자산시장을 살리고 부스팅하고 올려라라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합니다. 거기는 당연히 코인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들이 이번에 이더리움 ETF도 승인해 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분명히 코인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뻔히 알기 때문이죠. 가상화폐에 대해 부정적이던 트럼프의 입장이 변화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단 트럼프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그 옛날엔 코인 잘 몰라가지고 이게 뭐야 해가지고 이제 싫어했던 것 같은데 최근이 아니라 한 몇 개월 전에 그분이 자산을 공개했을 때 코인이 한 280만 불 정도 있었습니다. 그 후에 아마 좀 더 올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지금 한 500만 불 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본인이 이제 NFT를 이제 파셨는데, 이제 본인 뭐 얼굴 들어가고 뭐 그런 NFT를 파셨는데, 그거로 돈을 버셨다고 해가지고, 아니, 이런 방법이 있어.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사람이 돈이 벌게 되면은 그 자산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첫 번째이고요. 아무래도 공화당 철학이 더 많은 자유주의 이런 거를 내세우는 집단이잖아요. 민주당보다는 아무래도.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규제라는 거를 별로 이제 안 좋아하거든요. 원래 트럼프는 규제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물론 이제 무역 규제 같은 거 많이 하시지만 어쨌든 중국에게 한 방 매기는 무역 규제 그런 거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근데 국내 규제 한마디로 기업을 구속하거나 이제 인간의 자유를 이제 구속하는 규제를 전반적으로 별로 이제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코인 쪽에서도 바이든 행정부보다는 규제를 훨씬 덜 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사실 뭐 살려야 되는 거기보다는 그냥 이념상 이제 규제를 훨씬 덜 할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이든과 트럼프 당선 시 각각 코인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일단 대선 전에 바이든이 경기 부양책, 자산시장 부양책을 위해서 많은 거를 했기 때문에 대선 자체는 좀 무조건 호재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대선 후에 시장이 어떻게 징계될지는 저는 솔직히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보면은 일단 그 대선 전에 정부가 돈을 많이 풀기 때문에 그 대선 해에는 주식시장뿐만이 아니라 자산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았고요. 그 돈을 많이 이제 풀었기 때문에 자산시장이 그 다음에까지는 좋은 경우가 지금까지는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끝발이 떨어져가지고 중간 선거가 있는 그러니까 대선 후 2년 후에는 보통 하락장이 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올해 연말까지는 좋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내년까지도 아마 그 좋은 분위기가 지속될 가능성이 좀 큽니다. 내후년부터는 좀 재미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미국 사람들은 현재 코인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나요? 사실 코인이 지금까지 그 메인스트림 자산이라고 보기는 사실 좀 어렵죠. 특히 그 기관들이 아직까지 투자를 하기 좀 이제 어려웠고, 사실 이제 부자들 입장에서도 내가 무슨 이상한 거래소에 들어가가지고 무슨 내 KYC 하고 이런 거 너무 귀찮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ETF 때문에 좀 더 많이 메인스트림으로 올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최근에 무슨 지방 정부도 투자를 했다라고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슬슬 연기금이라든지 아니면은 대학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들어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아직은 메인스트림이 아니죠. 그 말은 아직 유입될 자금이 꽤 있다라는 겁니다. 하반기 금리 인하 시 코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뭐 아무래도 뭐 긍정적으로 네,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최근 몇십 년보다 아무래도 지금 금리가 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가 좀 낮춰지면 아무래도 돈이 좀 더 많이 풀리고 그 돈의 일부는 자산시장으로 유입될 것이 이제 뻔하기 때문에 뭐 당연히 코인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은 금리가 인하될 때 코인이 오른 적도 있고 안 오른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지금까지 이제 금리 인하 중에서 너무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황급히 그 금리를 내린 그런 시나리오가 몇 번 있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코로나 때 뭐 이럴 때 아니면 2008년이라든지 그렇게 경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금리가 내려갈 때는 주식과 코인이 전반적으로 좀 안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금리를 인하를 하는 거는 인플레이션이 너무 이제 심각하지 않다. 이제 경제는 좋은데 이제 돈을 이제 어느 정도 풀어도 되겠다.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컨트롤 되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긍정적인 시그널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하셨던 것 외에 하반기 호재나 변수가 있을까요? 호재는 이제 나온 것 같고요. 그러니까 호재는 이제 그 ETF로 그 인한 그 자금 유입 그리고 반감기 효과 그리고 금리 인하 그 세 개가 이제 호재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악재 같은 경우는 지금 딱히 보이지 않는데 근데 바로 그게 악재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 우리 자산 시장을 크게 하락하게 만드는 거는 블랙스원이거든요. 이제 블랙스원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어디서 올지도 모르고 언제 올지도 모르고 어느 크기로 올지도 모르는 지금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사건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금융 역사를 보면은 예를 들면 IMF라든지 2008년 금융위기라든지 2020년 코로나라든지 이런 게 사실 자산 시장을 완전히 또는 2022년 러우 전쟁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 자산 시장을 박살내거든요. 이런 것들은 오기 직전까지만 해도 예측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네, 그래서 24년에도 근데 그런 블랙스원이 올 수가 있는가? 당연히 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올해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 선거가 진짜로 많거든요. 그리고 정치인들은 선거 전후에 이상한 짓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블랙스원은 터질 수 있다. 근데 그게 언제 어디서 어떤 규모로 터질지 우리가 이제 모르고 있고 그게 바로 우리의 악재입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가 아는 악재는 없다. 그러나 악재는 어디든지 어디선가 터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하시고 싶으신 말씀은요? 거기 사세요.